이번 주 리스크 온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간밤 분위기 미국 시장에서 관찰된 건 확실히 경계감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시장. 잘 달렸던 코스피와 코스닥도 오늘 야간 선물 지수의 조정과 함께 쉬어간다면 그 대응 전략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마켓 시세에서의 힌트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IT 투톱 힘 빠져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 가깝게 약세입니다. 53만 7천 원까지 내려앉은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번 주에 계속해서 하이닉스 대비 상대적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0.19% 약보합권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반등, 메타의 개별적인 상승 움직임 나타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AI 밸류체인 반도체의 힘이 강하진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전력 인프라 쪽으로 강한 상승 움직임이 포착됐던 간밤 분위기. 오늘은 어떤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주도주가 될지 체크해 봐야겠고요. 2차 전지 안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 강세인데요. 사실상 2차 전지보다는 LG그룹주로 집중되어 있는 프리마켓 시세 안에서 힌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그룹의 재평가 잠시 후에 AI 밸류체인에 등극한 이들 소식들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바이오의 강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코스닥은 강세 마감, 이제 시총 500조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도주로 등극할 대표 주자는 바이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임시 주총을 통해 코스피 이전 상장을 논의할 알테오젠은 0.58% 눌려 51만 원대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ABL바이오가 3.7%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달렸던 현대차가 오늘은 살짝 쉬어갈 것으로 예상되네요. 자, 다음은 6일부터 10일까지 움직임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 주에 산업재 가운데 가장 좋았던 건 확실히 원전이었습니다. 간밤에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전력 에너지 쪽으로 좀 강세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 수주를 대기한 다시 한번 8만 원 도전 시도에 나설 수 있을지도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오락가락하네요. 6에서 10위까지 안에서는 3천당 제약에만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보겠습니다.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세였었는데요. 추가적으로 큐렉소가 또 한 번 거래가 집중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5%의 상승 움직임, 이제 미국에서 내년도 로봇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재료에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작용되고 있는 자리고요. 미용 안에서는 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쓴 LNC 바이오도 오늘 추가적으로 4% 리투어의 열풍 움직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시세는 여기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를 대비하는 다소 힘이 좀 빠져있는 전략으로 많은 증권사에서 다음 주 흔들리게 되면 비중 확대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된 이야기의 핵심에는 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결정될 이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2월 FMC 9일 10일 진행이 되고요. 우리 시간으로 11일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최근 들어서의 시장 분위기는 이번 주 간략하게 보면 나스닥도 0.6% 주간 상승 어제까지 보였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2% 가깝게 주간 상승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리스크 온 심리가 살아난 건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증권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단기 자금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가 됐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이번 주 들어서 9만 달러 선을 강하게 회복했죠. 엔화 강세,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진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FOMC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가 그 다음 랠리를 결정질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까지의 분위기는 12월 25bp 인하 가능성이 87%입니다. 89%그 전날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물론 50% 이상이기 때문에 인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한데요. 전일 대비 살짝 떨어진 것은 간밤에 발표가 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미국의 감원, 이 내용이 감원은 올라가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떨어지면서 혼재된 고용지표 속에 다소 트레이딩
이 트레이더들의 베팅이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결과물 그 전에 변화입니다. 인하 가능성이 초반에 굉장히 강했었던 지지난달이었었는데요. 이달 들어서면서 셧다운으로 인해 지표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졌죠. 이 때문에 33%까지 뚝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이 구간에는 동결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77%, 동전 던지기나 다름없는 50대 50%, 그리고 이제 막 80%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25bp 인하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긴 한데요. 여전히 키움증권에서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자리다.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연준 위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앞서 간밤에 발표된 것처럼 지표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할 세 가지 포인트는 25bp 인하를 단행하는가, 그 다음엔 파월의장의 톤인데요. 경제 전망, 이를 토대로 해서 위원들의 점도표 변화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내용은 2026년, 2027년의 통화정책 경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할 점도표이기 때문에 이번 점도표는 매우 중요하겠고요. 지난 6월 FOMC 회의, 지난 회의 3, 6, 9, 12 이렇게 회의에서 점도표를 공개하는데요. 6월 회의에서 금리 중앙값은 2026년 내년 말에 3.3, 2027년 말 3.1로 점점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3% 중앙값으로 내려가는 이 추이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살아있는 이 리스크 온 심리는 지속될 거다. 다만 경제 전망 측면에서 파월 의장의 톤이 다소 매파적이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관점에서 인하 스탠스가 유지만 된다면 조정 시 매수 관점 취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FOMC만큼 중요한 두 가지는 오라클 실적과 브로드컴 실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번 주에 다시 되살아난 AI 밸류 체인에 대한 펀더멘털 견조한지 확인하자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코스닥의 추가적인 랠리인데요. 아마도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그리고 통화정책 스탠스 자체가 계속해서 3% 중앙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쪽은 코스닥일 겁니다. 이번 주에 코스닥을 자극했던 건 우리 내부적인 이런 정책 모멘텀과 방금 말씀드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면서 확실히 미시장 대비로 코스닥이 강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변화도 이번 주에 관찰됐죠. 지난달 내내 코스피에 대해서 약 14조 원을 팔았던 외국인들이 3거래일, 어제는 팔았지만 이번 주 들어 3거래일 정도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매도가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고 12월, 1월 다시 사는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 수급 변화는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그리고 우리 시장을 다시 견인하고 있는 세 가지 정책 모멘텀이 그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명확하게 드러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국회 통과,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12월 중순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또 하나의 재료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이제 회동을 갔습니다. 둘이 만나서 AI 반도체와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프트뱅크는 지금 오라클과 함께 스타게이트라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진심인 소프트뱅크,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서 AI 반도체와 관련된 공급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1호,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 1호가 바로 SK하이닉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쪽에 집중될 거다라는 내용들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감안해 본다면 다시 한번 조금은 코스닥 대비 조정을 받았던 지수 중심으로 AI 밸류체인과 전력 인프라를 주목해야 하는가, 오늘 그 산업재 안에서 전력 쪽도 같이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는 반도체도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밤엔 말씀드린 대로 전력 인프라가 힘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전략 잠시 후 점검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AI 대열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 밸류체인이 확대되는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ESS 키워드가 그러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LG전자, LG그룹이 이제 AI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이고요. LG그룹 사장단이 지금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를 방문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수주를 따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LG AI 원팀으로 구성된 이렇게 4개 기업. LG전자는 냉난방 공조, 기존부터 사업을 영위했었는데요. 이쪽을 담당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담당합니다. LG U+는 데이터 센터 간의 이 연결고리를 해주는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마지막으로 LG CNS는 데이터 센터 설계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소프트웨어까지 이렇게 구축해서 이 4개 기업이 담겨져 있는 AI 원팀이 데이터 센터 관련 솔루션으로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따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빅테크 안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투자금이 768억 달러 정도 되고요. 2026년 내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펙스를 계속해서 늘려가는데 핵심은 데이터 센터. 그런데 우리 턴키 솔루션을 수주를 따냈다. 이렇게 진심이고 내년까지 캐펙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면 LG의 수주는 매년 지속되지 않을까 시장은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YT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지수 대비 LG그룹주는 확실히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10% U+만 개별적으로 올라왔다고 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한 20% 미만인데요. 이제 재평가의 시작이라면 누가 가장 핵심적으로 재평가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도 같이 골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LG전자, HVAC 냉난방 공조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팀 안에서도 핵심인데 3%가량의 상승세로 지금 출발보다 프리마켓 시세에서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자만큼의 탄력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계속 체크를 해볼까요? LG 지주사도 강세고요. LG U+,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CNS도 나올까요? 지금 지주사만 좀 강하네요. LG전자와 지주사가 프리마켓 시세에서 강세고요. CNS는 정규장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그룹주들의 시세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현대차는 이번 주에 새로운 주인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판을 만들었는데요. 또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현대차 디레이팅의 시작점 이번 주에 확인된 게 여기까지죠. 관세 불확실성 25% 아니고요. 11월 4일자로 관세 15%로 발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했고요. 이 미국의 연비 규제 완화는 어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대차가 잘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추가적으로 내연기관차에 있어서의 수요도 살아나지 않겠느냐 기대감입니다. 차세대 전략 사업인 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와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번 주 이렇게 재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증권사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통하면 본격적으로 디레이팅의 시작점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개장 시간대 이래서 29만 8천 원, 직전 고점인 현대차의 30만 원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예스였습니다. 그런데 DS증권에서는 30만 원, 이것도 아쉽지 43만 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디레이팅 해소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 지배구조 개편의 또 핵심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49만 원까지 볼 수 있는 상황. 43만 원, 49만 원, 네, 32만 원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8% 거의 10% 가깝게 현대차가 올라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사흘 만에 다소 좀 힘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 기회일까요? 지금 보합권에서 예상고가 받고 있는 상황. 현대차 43만 원까지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정말 답답했었던 지난한 과정에 슈팅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 있겠고요. 현대오토에버도 지금 호가에서 1%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레이팅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후보군들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인공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개장까지 9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호가 들어오네요.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5%가 야간 선물 마감이었거든요. 지금 조금 더 빠질 것으로 예상돼요. 4.8%, 0.5%가량 약세입니다. 0.48%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의 움직임으로 서로 혼재된 출발 예상됩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잘 달렸는데 오늘 살짝 힘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보시는 쪽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여쭤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번 주 삼성전자 중심으로 조금 더 강한 모습이 포착이 됐었고 간밤에 엔비디아가 살아났는데 지금 호가상으로도 이렇다 할 네. 시세를 못 보여줍니다. 다음 주 오라클, 브로드컴 앞두고 금요일 어떻게 해요? 사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결국 원달러 환율에 대한 시세 흐름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그리고 12월 초 모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방어가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 흘러가다 보니 초반에 강했다 하더라도 장 중후반부에 흘러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에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다 같이 어떻게 보면 강세를 같이 보였던 시기였었는데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만 혹은 SK하이닉스만 아니면 반도체 대형주만 이렇게 좀 집중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수급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흔들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내에서의 섹터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음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주도주의 큰 방향성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없으신 분들은 어제와 오늘 만약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좀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천천히 모아간다라는 생각에 저는 분할 매수는 괜찮다. 하지만 대형주 투톱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때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압축해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접근을 하시더라도 최대한 좀 타이밍을 고려해서 저는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FOMC 있잖아요. 네. 주도주는 변함없다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손정우 회장 만나서 협력 방안 구체화되면 좀 소부장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서 또 압축할 종목이 좀 달라집니까? 일단 소부장보다 저는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의 강점이 있고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대한 강점은 아직은 많이 보이고 있지 않는 상태라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움직임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 만남을 통해서 나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겠지만 저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기업 네이버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하드웨어 플러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AI 산업의 확장성, 소프트웨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최근에는 이러한 쪽에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을 법한 시장의 흐름이라 오늘 오히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쪽에 대한 관심도를 올려보는 것도 또 하나의 틈새 시장 공략법이 아니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말 의외인데 이제는 다시 봐야 할 때 네이버가 또 나오네요. 소프트웨어 단으로 AI 협력회동 안에서의 반응 지켜보시죠. LG전자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 이번 주에 보여줬던 현대차의 슈팅이 LG전자, LG그룹주로 이렇게 거래가 쏠려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때인가? 정태근 이사님 어떤가요? 글쎄요, 일단은 현대차만큼의 상승이 나올지는 살짝 조금 이제 미지수라고 좀 말씀드리고 왜요? 싶은데, 네. 일단 이제 원팀 만들어가지고 주가 반응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제 LG전자 쪽으로 이제 좀 반응이 나오고 있고, 여타 이제 같이 이제 원팀으로 가고 있는 다른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LG엔솔도 그렇고요. 그리고 LG CNS 어제 반등 나오긴 했지만, 글쎄요, LG CNS가 이 원팀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건지는 오늘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신빙성이 높겠지만 오늘 상승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도 조금은 미지수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S 관련된 원팀 소식 같은 경우는 LG전자로 좀 제한시켜서 일단 우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뜬금없긴 하지만 LG 디스플레이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그 최근에 증설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 질문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답을 해보자면 LG 그럼 그룹 중에서 어떤 종목을 접근할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LG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 정도만 일단 좋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전자가 호가로 3% 이상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규장의 이 기세 계속 이어지게 될지 수혜주 압축해서 전략은 본선 열리고 더 여쭤볼게요. 일단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다음은요, 제가 현대차만큼 달려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 주 주인공이었던 이 현대차 궁금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사흘 만에 좀 쉬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 부품단도 봐주셨고 현대차도 11월 10일에 주셔서 이미 상승률이 커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달렸으니까 일단 챙기는 게 맞아요? 일단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면 챙기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은 더 들고 가 보신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좀 강조드렸던 기업은 완성차라기보다는 부품사 내에서 그쵸. 로봇주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HL만도와 현대위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들은 향후에 밸류 모멘텀 자체가 지금 자동차 쪽이 계속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한 상태에서 지금 로봇 쪽으로 이제 성장세, 로봇도 우리나라만의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계속 로봇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다음 그러니까 주도주라기보다는 주도주 안에 주도 테마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준으로 로봇은 지금 빠지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조금은 더 들고 가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어느 가격에 샀냐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죠.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 가격이 37,000원대에서 4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지금 챙기셔도 혹은 안 챙기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 계속 보시다가 어제 오늘 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지금 윗꼬리가 나오는 구간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만약에 포모 현상 때문에 나는 그래도 로봇주를 좀 사시겠다라고 하면 로봇주 전체를 봤었을 때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HL만도 상승률 정말 크죠. 56%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롭게 인베스터 데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저희 정태근 이사님께서 네. 관심주 INBDX 주셨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오늘 잡아볼까요? 일단 그 액체 생검 관련돼서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삼성그룹이 그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좀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에 대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바이오 섹터에서 조금 이제 작은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NBDX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이 생겨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캡처 기술 기반의 암 전주기 적용 가능한 액체 생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정부 주도의 연구 과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그룹이 이쪽 기업을 인수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이 미국 조기암 진단 기업인 그레일 지분을 4% 확보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네요. 정규장에서 추가 전략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시장 문 바로 열겠습니다.